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상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또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겹쳤는데요.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 3대 지수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발표하면서 홍콩 지역 긴장 완화되는 모습에 증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해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이슈들 분석해드리고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리치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박대순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지금 몇 시간 전이죠. 캐리람이 이제 선언까지 하고 네. 이제 송환법에 대해서 조금 폐지를 결정했죠. 하지만 이걸로 이제 시위가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중국에 나올 수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1시간 동안 알차게 박대순 마스터와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리치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 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은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78% 상승입니다. 2,9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3% 오름세입니다. 7,6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74% 오름세입니다. 55달러 4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2% 약세입니다. 1,54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41% 오름세입니다. 1.102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확인하시죠. 미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8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9.1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PMI가 50을 하회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기업들의 수출 주문이 감소한 것이 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조업의 침체가 미국까지 번지면서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도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영국 하원이 의사 일정 주도권을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가결하면서 브렉시트 주도권이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표결은 4일 이뤄집니다. 조기 총선 가능성이 줄고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운드화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이 이란산 석유를 선구매하는 대가로 4개월간 150억 달러 신용공여를 지급하라고 유럽에 요구하며 이란은 이를 수령해야 완전한 핵합의 이행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유 수출 여부라며 5일까지 유럽과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핵합의 이행을 줄이는 3단계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양자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대이란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NP 파리바가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투자 노트에서 무역 전쟁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내년 1분기에 금값이 1,600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제조업 PMI가 49.1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제조업체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이렇게 제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소비마저 얼어붙는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미국 고용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침체가 경기 침체를 몰고 온다고 확실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저기서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번에 이제 미국 이제 제조업 PMI, ISM 이제 제조업 PMI인데요. 네. 50 이하가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보통들 하죠. 네. 하지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조업 PMI 자체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 제조업 경기도 조금 뭐랄까 활성화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비제조업 PMI도 나오거든요. 이제 네. 이 부분도 같이 좀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SM 제조업 PMI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제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조업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일 나오는 ISM 비제조업 PMI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가 침체된다 안 된다를 이걸로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좀 봐야겠죠. 뭐 ISM 제조업 PMI, GDP, ISM 비제조업 PMI 그리고 이제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금리 약정 현상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조금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썩 뭐랄까 미국의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아직 ISM 비제조업 PMI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좀 확인된다면 만약 이 ISM 비제조업 PMI도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또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5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게 되겠죠. 네. 자, 일단은 제조업 PMI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돼야 제조업 경기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만 가지고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는 역시 어렵고 이제 내일 있을 비제조업 부문까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브렉시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를 석 달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에 붙이는 건데 내용이 만약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치르더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파운드와 급락하기도 했는데 자, 하원이 의사 일정 주도권을 다시 잡으면서 파운드와는 반등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네.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고 그래서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은 정말 안 좋다 그랬죠. 금융시장에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좋지도 않고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봤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로 안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입장은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가 원래 훨씬 더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수도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하지만은 노딜 브렉시트로 가기에는 너무나 뭐랄까 의원들의 반대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지금 하원에서 발목을 잡혔죠. 네. 하원에서 이제 반대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보리스 존슨은 하원에서 반대를 던지니까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조기 총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이제 또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이러다가 진짜 매년 조기 총선을 하는 건 아닌가. 네. 매년 선거하는 것 같아요, 영국은. 지금 이러다가 좀 매년 선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수그러드니까 어제부터 영국 파운드하고 유로가 조금 이제 반등을 네. 하는 모양새를 좀 펼쳐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기 총선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고 노딜 브렉시트로만 안 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가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경우에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 피할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란의 소식입니다. 이란이 유럽 측 핵 합의 서명국을 대표하는 프랑스와 핵 합의 구제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여전히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유럽의 원유를 직접 사거나 혹은 연말까지 원유를 선구매하는 15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공여를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신용 공여를 받아야 핵 합의 이행에 복귀할 수 있다. 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좀 일축을 했는데요. 미국이 먼저 핵합의에 복귀를 하고 또 이란 제재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 수출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지금 좀 불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금도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석유가 제대로 좀 잘 기름을 제대로 팔 수 있는 루트가 좀 많이 확보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경제 상황에도 좀 좋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강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뭐 150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여 좀 할 수는 외신 공여를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원유의 향방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만약 미국과 합의를 해버리면은 네. 원유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네. 원유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당장에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수용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뉴스 가지고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세부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걸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의 소식과 관련해서 150억 달러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신용공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당장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좀 더 자세한 뉴스 나오면 그때 상황 또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NP 파리바가 전망을 내놨는데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추가 인하하면서 내년 1분기에 금값이 1,600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지금은 1,500달러 중반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골드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하고 말씀드렸던 네. 것랑 똑같습니다. 네. 1,600달러로는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해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상승의 반등의 힘이죠. 네. 원동력이 조금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1,500달러는 좀 지키면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1,600달러에 가까이는 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600달러를 딱 찍고 거기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찍기 약간 일부 직전에 차익 매물이 나올지 조금 넘기고 차익 매물이 나올지 어쨌든 1,600달러에서는 매수를 들고 있는 것도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200달러부터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1,200달러부터 계속 매수 쪽으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골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물론 1,200에서도 한 1,160까지도 내려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버려두고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표가, 최종 목표가가 저는 이제 봤던 게 1,600달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도 당장은 눌리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아직 1,600은 안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차익 매물이나 뭐 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1,600 근처까지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지속적으로 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일단 1,600달러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근처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도 아직 목표가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 전략 잡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또 금가 골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가 더 자세한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조금 줄인 상태지만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0.62% 상승입니다. 2,92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4% 오름세입니다. 7,6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86% 오름세입니다. 55달러 4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1,54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7% 오름세입니다. 1.103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 새 국면 맞을지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8월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송환법 시위에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요. 영국 하원이 논란 끝에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표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10월 19일까지 EU와의 합의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모두 실패할 경우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서 브렉시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업했다가 다운. 뭐죠? 네, 업했다가 다운. 네, 업했다가 다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자세한데. 굉장히 애매한 게 이거 앞으로 이제 2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했다가 다운 이렇게 들게. 네. 자세한 전략 네. 짚어주시죠. 일단은 브렉시트 건으로 이제 나스닥을 살펴보는 건 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이런 지수,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건 트럼프의 말이에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그 트위터, 네. 그걸로 모든 걸 다 끝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싸움을 좋아해서 네. 저기 시진핑이랑도 싸우고 시진핑 주석이랑도 싸우고 네. 뭐 제롬 파웰이랑도 싸우고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GM이랑도 싸웠어요. 네. 기업이랑도 싸우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여튼간에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당장 오늘 장에서 내일 장까지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 홍콩 일단은 시위대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소환법 자체를 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네. 근데 시위대가 요구하는 거는 5가지죠. 5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만 요구 조건을 들어줬어요. 네. 나머지 4가지는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시위대가 인정을 하고 뭐 물렀을지 아니면 시위를 계속할지 이건 뭐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스닥 얘기했을 때 지난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8월 22일 목요일 날 했었나요? 수요일 날 했었나요? 목요일 날 했었죠. 그때는. 네. 목요일 날 했었는데 그때도 나스닥을 일단 상승 중에 있어도 매도를 이제 올라올 때가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가격대가 7,725, 그 다음에 7,755 네. 이렇게 이제 두 라인을 제시해줬는데 7,725에서는 손절 작게 잡고 네. 7,755에서는 손절 좀 길게 잡고 가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날 거다 했는데 거기서 150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0포인트, 나스닥 150포인트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150포인트면 틱스로 따지면 600틱이니까 굉장히 큰 건데 여튼 저는 그 후로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또. 네. 문제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후로 떨어진 게 먼저였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자체도 맞은 거였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뭐 거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을 일단 막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마디가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조금 차트를 좀 키워볼게요. 네. 마디가가 7,754. 그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네. 그 자리에 하나 있고 그 위로도 중요한 마디가가 있죠. 7,786. 이렇게 두 개 마디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일단은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그래서 업을 먼저 하고 다운을 한다고 했는데 네. 오늘 장하고 내일 장은 분위기가 일단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홍콩의 이제 캐리람 행정부 장관이 일단은 두 손 들었으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원래 좀 약간 친중국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시위대를 잠재울 수 없었죠. 왜냐하면은 홍콩이 3개월 동안 시위를 했거든요. 네. 3개월 동안 시위를 하면서 GDP 떨어졌지, 산업 생산 제대로 못했지, 그렇죠. 제조업도 안 좋아졌지. 물론 제조업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네. 관광은 완전 위축됐지. 3개월 동안 관광을 못 하잖아요. 홍콩은 결국에 관광의 나라인데. 그렇죠. 그죠? 홍콩에 뭐라고 해요? 또 앵커님 홍콩에 놀러 가시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관광이죠.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생산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 기업들도 그래요. 거기 가서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거의 시위하기 전에
28,000, 29,000 가까이 돼 있던 지수가 26,000까지 떨어졌죠.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뭐 좀 뭐랄까 이제 캐리람 행정부 장관도 이제 조금 위험하다. 이러다가 이제 나까지 잘리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나까지 이제 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한 발짝 물러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위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뭐 딱 한 이틀만 있으면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내일이면 목요일이고 이제 모레면 금요일인데 목요일과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홍콩의 시위대가 뭐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은 홍콩 증시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 장도 같이 따라서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솔직히 녹록하지는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또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제가 자꾸 막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뒤에를 직함을 붙여야 그러게요. 되는데 예. 중간에 좀 빠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잠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상단으로 약간 올라왔다가 지금 추세선에 맞기는 했는데 오늘 장 고가가 7,730이었죠. 보시면 오늘 장 고가가 지금 7,730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목요일 날 말했던 7,725. 그냥 맞을까라는 이런 거죠. 거기 맞고 지금 이제 떨어졌으니까 또. 어쨌든 간에 그런 가격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조금 시장을 대응하신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쪽으로 약간 상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네. 그 다음 이제 하락이 전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 했다가 다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또 다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셨던 그 포인트가 상당 부분 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가 49.1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하강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낮으면은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 가운데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자, 오늘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크루드 오일은 어떤 전략일까요? 왜 관망 의견을 드렸냐면은 네. 솔직히 이번에도 업했다가 다운하려고 했는데 네. 두 번 연속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관망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 조금 올라올 때가 남았죠. 추세선상으로 아직 조금 올라올 때가 남긴 했는데 좀 더 올라온다면은 매도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내재되어 있는 뭐랄까 내재되어 있는 이슈 자체가 좋은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 네. 안 좋은 이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이슈 한 가지는 곧 희석될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곧 없어질 호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크루드 오일이 좋은 이슈는 뭐냐면은 미국의 API 재고 지표, 그러니까 네. 미국의 오일 재고 지표 자체가 워낙 좋아요.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건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름 한철, 여름에 당연히 항상 그랬어요. 네, 드라이빙 네. 시즌에는 항상 기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 때는 오일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네. 생산량보다는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라이빙 시즌도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감산에 대한 우리는 감산을 잘 이행했고 너무 많은 감산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일이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오일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시랑 같이 가요. 네. 지표가 안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슈가 안 좋더라도 나스닥이나 S&P 그러니까 미 증시가 급등을 하면은 오일은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따라서 올라온 건데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해서 매수를 추격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관망을 했다가 56달러 위쪽에서 매도를 들어가신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드라이버 시즌 끝나고 네. 드라이버 시즌 거의 끝났어요. 지금은 끝났다고 봐도 무관하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지나 보면은 물론 이제 ISM 비제조 PMI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게 또 갑자기 좋아버리면 또 달라지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일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또 오일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되겠죠. 방송 시간을 모레로 바꿀까요? 저희 지표 좀 보고 난 만약에. 여러 번 나오시죠? 아, 네. 바빠서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관망했다가 조금 위에서 매도를 치는 전략이 훨씬 더 네. 좋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유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는데 호재가 곧 사라질 호재다. 원유 재고 미 원유 재고 감소와 관련한 부분인데 좀 계절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또 원유와 같은 경우는 미 증시와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56달러 위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가 현재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도 내일과 모레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오늘은 관망하셨다가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접근해보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골드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송환법 시위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리 송환법 철회를 발표할 거라는 보도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홍콩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골드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골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송환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중국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렇죠. 해야겠죠. 그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미중 무역 분야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환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송환법이 이제 이미 지난주에 캐리람이 후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나는 송환법에 대해서 이걸 일을 했던 거 송환법에 대해서 그 추진을 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이 그 보도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캐리람이 난 그런 적 없다. 캐리람 거짓말쟁이에요. 네. 네, 결국에 그런 적 있고 지금 철회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말을 했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언론에 이미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캐리람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어느 정도 낌새가 좀 있었는데 예, 결국에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오전부터 슬슬 이런 말이 나돌았죠. 캐리람이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외신 보도부터 먼저 나왔어요. 네네. 외신 보도부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이 나오고 이제 한 오후 한 2시 정도 됐을 때였죠.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확정적인 분위기. 캐리람이 곧 있으면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오후 한 7시, 8시 정도에 이제 선언했죠. 네. 그래가지고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수용해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수용하면은 그 시위대가 요구하는 거는 5가지였는데 5가지를 다 수용하면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 장관이 돼버리는 거고 네. 그렇다고 가장 큰 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시위가 안 끝날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만 들어주자라고 한 게 이제 송환법 철회죠. 네, 송환법 철회이기 때문에 결국에 니네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송환법 철회 아니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속됐던 애들 다 뭐 풀어주고 뭐 이제 기록 안 남게 기소유예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 안 해주겠다 이거지만은 일단은 송환법부터 먼저 철회를 하겠다. 한 발짝 물러났는데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시위대가 이래서 네. 시위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시위를 또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뭐 5개 중에 한 3개는 들어주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란 게 그런데 네. 5개 중에 3개는 들어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봐야 되겠죠. 이 시위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골드가 지금 뭐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의외로 골드는 뭐 그거랑 뭐 관련 없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보합권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네. 골드 보시면 알겠지만은 1555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뭐 1540쪽 아래쪽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눌리면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바닥 골드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1530까지만 딱 떨어지고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화면을 좀 늘려서 좀 본다면은 이 자리죠. 1530보다 조금 더 떨어졌네요. 1525.6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네요. 근데 골드는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이유 중에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은 자, 그러면은 홍콩이 캐리람이 이제 한 발짝 물러났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는 저를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홍콩을 지금 소나기에 네. 잡고 내 나라니까 반환 받았잖아요. 반환 받았고 내 나라인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홍콩 시민들은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니다. 네,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홍콩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진핑 주석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이죠. 네. 이렇게 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은 일단은 지금 잠깐은 놔둘 거예요. 왜냐? 지금 홍콩이 아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해외 순방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홍콩 시위 때문에 이거 더 번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캐리람 장관이 이제 뭐랄까 이제 철회를 발표하면서 아마 모종에 시진핑 주석과 모종에 다 얘기가 됐던 걸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자면서 그러지 않고서야 캐리람이 그냥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중국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시간을 좀 벌자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까지 이래버리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홍콩까지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지금 홍콩 이러고 있으니까 또 미국이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거든요. 살살 홍콩 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살살 조금 약간 토닥토닥 해가지고 야 홍콩 너희는 우리 미국과 같이 가는 거야 이러면서 좀 약간 도와주는 척 이런 뉘앙스를 펼치니까 중국 이제 시진핑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네. 이래선 안 되겠구나.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홍콩을 달래놓고 한 다음에 나 이제 해외도 좀 가야 되고 해외 순방도 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홍콩 달래놓고 홍콩 얘네들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한 3개월 후에 다시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에 보여지는 모양새가. 그리고 일단은 시진핑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좀 대비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쨌든 양국 간의 추가 관세는 시작된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추가 관세가 또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시진핑을 도발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이제 홍콩이 이제 됐고 왜냐하면 왜 시진핑이 지금 아쉬울 게 없냐면은 자 전일 나온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 제조업 PMI 자체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중국 차이싱 서비스 PMI, 제조업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네, 말이에요. 네. 반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중국은 좋게 나와버리고 미국은 안 좋게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손해를 결과적으로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타격을 먹는 결국에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표가 뭐야 얘기해준 걸로 한번 본다면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표가 어느 정도는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표가 계속 좋아요. 네네. 계속 좋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하고 난 다음에도 지표가 계속 좋으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거죠. 나 그러면 장기전 들어가도 되겠네. 나 아쉬울 거 없네. 이런 입장이 돼버리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또 트윗으로 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세죠, 허세. 네. 허세 부린 거죠. 나는 아직까지, 나 대선까지 14개월인가 16개월인가 남았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싸움을 해보자. 나한테 계속 싸움을 하면은
내가 대선 돼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그거예요. 네. 내년 대선에 자기가 당선이 될 거니까 내가 다시 당선되면은 더 안 좋게 협상이 될 수가 있다. 네네. 계속 엎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너희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다. 지금 당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새 행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새 행정부는 더 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세인 거죠. 네. 자기가 이제 너무 조급하니까 빨리 해라. 성과는 내야 되는데 미국 지표는 안 좋아지지. 미국 증시는 별로 올라가질 못하지. 반면에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워낙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왔다 갔다 그냥 출렁출렁 해버리니까.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도 적이고 내부에서 뭐랄까 FMC 네. FMC 위원이죠. FMC 수장, FMC 위원들하고도 적이 돼 있고 네. 기업들하고도 적이 돼 있고 그냥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대 100의 싸움을 하고 네, 있지 네. 않나. 예,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 예, 1대 100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고다이는 결국 살아남지는 못하겠죠. 독고다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에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려고 트럼프가 더 압박 수위를 조금 말로써 높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말들 자체가 증시에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여유롭게 나가버리면은 시진핑 주석이 여유롭게 나가버리면 트럼프는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말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이제 결국에 진짜로 추가 관세를 더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퍼센트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농산물이나 뭐 공산품에다가 한 번 더 추가 관세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측에서 또 타격을 입을 그쵸. 거잖아요. 미국도 타격을 입고 중국도 타격을 입고 네. 중국이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이 거의 한 3대 정도 맞는 건데 중국이라고 한 대 안 치겠어요? 중국이 한 대 치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속된 말로 원펀치 쓰리강냉 내버리는 건데 네. 네, 주가도 안 좋은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그래서 좀 약간 뭐 홍콩 때문에 약간 상승할 수 있어도 다시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농후하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미국 나스닥 증시의 마디가들을 돌파해버리고 네. 안착을 하면은 위가 열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를 않는다면 거기를 넘지 못한다면은 다시 지속적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골드도 네. 마찬가지예요. 골드 홍콩 이제 이거 골드를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 골드를 얘기해서 잠시 잊을 뻔했어요. 네. 저도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잊을 뻔했어요. 골드를 얘기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골드가 홍콩 송환법 이렇게 해가지고 골드한테는 악재인 거거든요. 예. 골드는 그렇죠. 세계의 불안감, 불안정에 예, 올라가니까. 불안적인 요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포를 먹고 사는 종목이 네. 골드인데 홍콩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골드 안 떨어지잖아요. 네. 왜냐?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아 있다 이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골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진다 네, 하더라도 하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된다. 단 조건은 상방의 탄력 자체가 지금 많이 죽은 상태긴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올라가도 힘이 그렇게 이전처럼 막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 지그재그로 좀 내렸다가 그다음 정급가 또 올리면서 좀 올라가고 또 좀 내렸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떨어뜨리고 120원 정도 오르고 네. 그다음 또 한 100원 떨어뜨리고 또 그다음 한 120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전저가는 좀 올리고 아니면 전저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고가는 계속 올리는 이런 모양새를 하면서 1,600달러를 향해서 가는 모양새로 갈 확률이 굉장히 네.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매수 쪽에 좀 뭐랄까 매수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을 매도 쪽으로 보기 때문에 오일도 마찬가지로 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반등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팀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웨이트 앤드 시 했듯이 오일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 전략. 네. 56달러 위쪽에서 56달러 위쪽에서 매도를 치시면은 정말 괜찮은 좋은 단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뭐 손절을 길다 스윙으로 들고 갈 거니까 손절을 건다면 조금 58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좀 들고 가야 되니까 56달러 뭐 중반이나
후반대에서 조금 잡아보는 게 좀 더 끌고 갈 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는 네. 지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 단 조건은 1600 근처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네.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와 관련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같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골드는 1,600달러 선까지 계속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전략 쥐고 가는 것을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63% 상승입니다. 2,92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6% 오름세입니다. 7,67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69% 오름세입니다. 55달러 9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4% 약세입니다. 1,5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1% 상승입니다. 1.103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크루드 오일 55.05에 한계약 매수 보유 중입니다. 청산 시점 부탁드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살펴볼까요? 56달러 위에서 청산하십시오. 네. 심플하네요. 역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6달러 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으니까 지금 네. 볼까요? 지금 뭐 벌써 55.96이네요. 네. 56달러를 찍었네요. 이렇게 저희가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이미 지금 56달러 찍었어요. 네. 56달러 찍었으니까 56달러 위에서 청산을 하시면 되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 딱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 네. 자, 추세선을 여기서 한번 좀 그려본다면은, 자, 봅시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맞습니다.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남았어요. 56.40대까지는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고 보이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평선에 좀 부딪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평선이 지금 56.18 정도 가리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선택하여서 56.18 정도의 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56.40 정도의 청산을 하실 건지, 더 올라가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네, 저를 때려 죽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못 나오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6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6달러 중반이나 아니면 56달러 후반대에서는 매도로 보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은 뭐 제가 봤을 때 전고가 넘기지 않는 범위니까 뭐 한 봅시다. 여기 아니고 이 정도 되겠네요. 57.47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57.50 손절 잡고 5일 정도 손절 잡고, 제가 봤을 때는 롱포 100틱 정도 손절 잡고 롱포 들어간다면은 먹을 게 더 많지 손실날 게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잘 들어가시긴 하셨으니까 네. 한 100, 작게 먹으면 한 120틱 정도, 120틱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한 140틱에서 150틱 정도 보고 빠져나가시는 걸로 하면 네.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오일 재고 지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일 재고 지표에 따라서 완전 뒤바뀌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일 재고 지표 때까지만 유효해요. 네. 내일 오일 재고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60달러 가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오일 재고 지표가 나와도 확률적으로는 58달러를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없다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재고 지표가 너무 많은 재고 지표가 감소하면 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번 재고 지표는 그렇게 썩 아주 굉장히 저번처럼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일단 질문 주신 분은 55.05에 매수라고 하셨는데 일단 거의 제시해 주셨던 56달러 선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55.98 가리키고 있는데요. 56달러 위로 올라서면 청산하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매도 포지션으로 56달러 중후반에는 매도 포지션 잡아보는 전략까지 같이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박대순 마스터가 이야기 알찬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다시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